해가 바뀌고 1시간이 지난 시각에 36화 시작합니다. 양력으로는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 명리학적으로 해가 바뀐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다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어 마디는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국이기도 한데 그 일출 보러 간다고 양력 1월 1일 날 동해바다로 집결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해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 에너지하고 상관이 없. 그 냉정히 따지면 한 해의 이제 끝 기운들잖아요. 6월에 전혀 엉뚱한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을목일간의 월별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 초보분들 위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쉽게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월의 을목이다. 겁재죠? 비염성사월은 제왕입니다. 내가 굉장히 강하다. 이 신강신약을 논하지 않지만 블록과 제왕 이것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내가 강력한 근을 갖고 있다. 사회에 나와 같은 사람 굉장히 많아. 근데 이게 겁재야. 겁재는 언제든 내 재물을 분탈할 수 있는 가능성 갖고 있다. 이런 의미죠. 특히 이 월지 겁재이기 때문에 연월의 재관을 나보다 앞서서 선점할 수 있다. 지난번에 이제 그런 의미 말씀드렸죠. 시장관 보니까 무병갑이다. 아, 겁재와 함께 겁재는 식신 쓰고 상관 써서 돈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이제 경쟁 상황이 치열하겠죠. 그죠? 나의 지지 세력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단 말이에요. 월지 비겁일 때는. 이왕이면 우군들을 많이 만들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쟁자로 돌리면 이미 사회의 돈을 얘들이 선점하고 있는 형국이라서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데 내가 이 사회에 많은 비겁들을 제압할 역량이 없으면 관이 있어야죠. 없으면 굉장히 힘든 거죠. 재물을 벌기 위해서 난타전을 펴다가 오히려 내가 깨갱이 벌어질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비겁을 깔고 있으면 굉장히 내가 강한 거예요. 강하다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 성격적인 것, 기질적인 것, 성향적인 것 다 포함합니다. 또한 나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의미도 되겠죠. 특히 이제 인간관계 측면에서 보면 저같이 인간관계의 폭이 굉장히 적고 그렇게 골방에 틀어박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달리 이제 여러분처럼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이러시는 분들이라면 사회에서 어쨌든 내가 힘들 때 나의 뒷받침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쉽게 쉽게 갈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혈연지연 하긴 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이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그런 의미예요. 사회에서 하늘에서 사회에 이렇게 겁재를 비겁을 많이 줬다. 그러면 그런 사람 많이 만나라 이 얘기예요. 이 겁재니까 무조건 나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이면 이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물론 그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일시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런 글자가 없다고 자포자기하면 안 되죠. 네,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엔 비견입니다. 비견, 벌록, 벌록은 이제 더 강력한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제왕은 왕의 관점이기 때문에 왕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다 죽이고 왕이 되기 전과 되고 나서는 마음가짐도 다르고 정치하는 또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벌록은 아직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질이 강해요. 자기 고집, 주체성, 주관, 묘리, 을목이라는 싹이 마구 자기의 에너지를 펼쳐나가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죠. 이 안에는 이제 피어하게
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여기 또 따져보면 여기에 이제 겁재와 비견이 섞여 있어서 어쨌든 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지만 얘는 이제 이 속성이 앞에는 이제 을목입장에 12음성으로는 제왕지고 걸록이고 그래서 제왕이 더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겁재성이 강한 거고요. 이 묘목은 어쨌든 해묘미 의 왕지잖아요. 방합을 이루면 이제 인묘진의 왕지. 이 사회의 속성이 훨씬 더 강하다. 사회에 왕노로 타려고 하는 기질이 강한 애들이 굉장히 많다. 역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번 진월로 갑니다. 진월은 이제 정제죠. 나 월급 받아 살아야 돼. 토는 항상 진미술 측은 기 잡다한 기운이 섞여 있는 공간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관대지인데 관대지 음간일 경우에 이제 관대지는 양인이라고 불러요. 이 속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속에 있는 이제 비겁이 양인. 지난번에 도둑 이런 의미 말씀드렸죠. 나의 재물을 분탈해 가려고 하는 속성이 훨씬 강하다. 근데 이제 사회에 이렇게 끼어 있기 때문에 이미 사회가 돈의 사회인데 그 안에 얘들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와, 얘들과 내가 싸워서 얘들이 미리 확보하고 있는 음습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얘들이 확보하고 있는 돈을 내가 이 경쟁을 통해서 가져오기가 만만치 않죠. 열심히 해야겠죠. 더 열심히. 장관을 보니까 을계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편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편인이 제극인 당한 상황이라서 이것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특수한 자격 같은 거, 특수한 분야의 공부를 하여 그죠? 해야 이제 돈을 끌어오는 거죠. 무게합으로. 가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진월은 굉장히 열기가 드높아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신자진해서 물을 엄청나게 담은 창고 이런 식으로 보면 큰일 난다. 그렇지 않다. 수기가 있어야죠. 옆에 담아야죠. 물이 있어야 담지 뭐 물창고만 지어놓는다고 물이 알아서 기어들어온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냉정히 보면 얘를 밑으로 딱 내리면 묘가 되거든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묘진천이 돼요. 지난번에도 신자진 이거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인목이 없는 상황에서 묘진 이렇게 되면 얘는 왕지로 이제 일정한 볼륨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토에 이렇게 다 담아버리면 나중에는 계속 생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묘목이 다 창고에 담기면 그다음부터는 없는 거죠. 얘는 야 아직 생지가 없어. 나를 생해주는 에너지가 없어. 나 계속 담으면 나 에너지 없어지는데 진토는 알게 뭐야. 다 들어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묘목이 생기를 다 잃고 훅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얘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필요하다. 그 얘기는 집성적으로는 진원에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돈의 세상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겠죠. 돈과 관련된 공부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옛날식으로 따지면 이제 상대, 경제, 경영, 회계 이런 쪽에서 이제 금융, 투자 뭐 이런 것도 배우고 그렇게 되겠죠. 돈과 무관한 학문이 원래 이제 이 명리, 약, 철학 이런 4월 을목이 4월에 태어났다. 십성월은 상관이요 12운석 목욕인데 이 4월이라는 공간 자체가 가장 화려한 공간, 빛이 화려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을목이 자기의 뜻을 상관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근데 상관이랑 끼가 굉장히 많은 거고 남다른 특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키워야 또 발전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방송 연예 등등등 광고 홍보 뭐 디자인 그림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화려한 분야로 나가려고 하는 속성이에요. 을목이 확 피거든요. 양력은 5월이기 때문에 계절의 여왕이에요. 을목이 정말 신나게 자기를 목욕하고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지장간을 보면 이제 무경병 이렇게 그러니까 식신생지의 그 능력, 상관적 능력을 마구 드러내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이 정관 조직에서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상관경관의 문제는 있다. 아이씨 마음에 안 들어 때려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주의하라 이런 거. 왜냐면 그런 분야에서 특히 광고 분야 같은 경우에 잘하고 일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어. 뭐 히트한 카피 같은 게 없어. 히트한 CF가 없어. 계속 옮겨 다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네. 마치 그런 거죠. 홈쇼핑에 내가 호스트야. 근데 매출이 안 나와. 또 옮겨가야죠. 큰 데에서 작은 데로 이런 식으로 그런 상관경관의 속성도 있다. 이번에 5월입니다. 5월은 항상 이게 생지냐, 왕지냐, 묘지냐 이런 것도 나중엔 다 이제 보게 돼. 을목 입장에서 이제 식신이고 이제 내가 장생이다. 을목은 간목과 달리 이제 간목하고 항상 비교를 해야죠. 이제 하게 되면 간목은 5월에 이제 화지란 말이야. 이제 죽으러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삐쩍 마르고 수기가 없으니까 그런 속성이라면 을목은 간목과 달리 유연해요. 유연하게 생겼죠 글자가. 간목 남자가 간목 여자하고 사귀면 간목 여자는 승질이 나면 안 돌아옵니다. 헤어지면. 진실은 그게 아니어도 내 마음이 그게 아니어도 한번 삐지거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면 왜냐면 지배성이 있잖아요. 간목은 안 돌아와 버려. 그런데 을목은 자기를 한번 성찰해 봅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한번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훑어보면서 그래서 이건 그건 내가 잘못한 그 근본적 원인은 거기에 있었구나. 그 남자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겠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돌이켜 보니까 내가 했네. 하면 이제 을목 여자는 돌아옵니다. 그러면 간목 남자들은 간목을 사귀는 게 무조건 유리한 아니 을목을 사귀는 게 무조건 유리하냐? 그렇진 않죠. 다 자기 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와 맞는 그런 상대가 있는 겁니다. 을목은 대신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시면 나중에는 간목이 없어지고 이제 을목만 남거든요. 키 큰 애들은 못 살아요. 척박한 데서. 그 이제 몸을 낮추고 바람에 부들부들 이렇게 휘고 이런 이제 풀들만 남는다. 그게 이제 세상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거죠.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을목은 척박한 환경에 있어서 얼마든지 살아가요. 어우 뜨거워. 뭐 습기가 다 빠져나가. 난 말라 비틀어지면 죽겠네. 간목은 사지. 죽는 공간. 그만큼 힘을 못 쓰는 공간이지만 을목은 그렇지 않아요. 상생받는 공간이죠. 물론 이게 이제 다른 화기와 또는 목기가 계속 비겁들이 있어서 화기가 너무 강해지고 그러면 힘들 수 있겠지만 얘는 어쨌든 식신을 막 발휘하는데 다른 뭐 비겁들이 있으면 내가 근을 갖기 때문에 덜 힘들겠죠. 이 내 전문성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하는 공간. 그런데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인성을 필요로 해요. 그렇겠습니까? 그래야 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에 쓰임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상관 마찬가지고 상관은 항상 패인 그래서 인성을 알고 있어야 좋죠. 기본적으로 정인이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유튜브 시대에 보면 남들이 갖지 않은 이제 특수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차별화에 있어서. 그래서 상관, 패인, 이 인성, 정인이 기본이지만 편인도 얼마든지 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식신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전문가의 속성은 상관적인 것도 식신적인 다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식신이야 어쨌든.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야. 근데 핵심은 식신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 안 좋은데 돈 벌려고 막 하는 그런 거는 안 된다. 정말 좋아하는 거 찾아서 이 진로는 나에게 맞아. 이렇게 찾아서 그게 몰빵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또 왕지식신이라서 화로 확 잘 드러나는 거라서 정말 정점에 오를 정도의 남들이 워 하고 이렇게 볼 정도의 수준의 전문성을 익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도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야 가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식신은 어쨌든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연구심 이런 것도 굉장히 있고 그래서 전문가의 에너지. 물론 일하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이 안에 기토가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잘 내려고 하고 결과물을 추구하죠. 또 미월입니다. 미월은 이제 간목이 임묘해 겁재가 임묘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아까 그 간목, 그 을목이 5월 요 이전에 또 마찬가지예요. 갑이 어쨌든 사지를 만나기 때문에 갑이 힘을 쓰기가 조금 불리하죠. 근데 그건 이제 육체적인 것만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고, 어, 간목이 5월을 만나면 어쨌든 사지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가는 것이 상대적인 경쟁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방식이 되는. 음. 그래서 간목이 임묘한다 그래서 을미 이렇게 되면 이제 내 앞에 형제가 있으면 형제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런 건 사주에 현대 사주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다가 형이 뭐 교통사고 죽었어. 그렇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아니죠. 내 삶에 어, 정말 목적성을 가지고 지금 나의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과 이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솔루션을 찾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래서 뭐 하니까 뭐 하고, 이게 이제 특히 육친적으로 여자 만나기 불리하고 이런 거 위주로 바람직한 상담법이 아니. 어쨌든 겁재를 임묘하는, 그러니까 을미일주가 얘도 이제 더 여기 오면 이제 일주로 보면 얘도 백호일주 중에 하나잖아요. 왜 백호일주냐? 한목 주변에 있는 겁재들이 임묘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거나 나한테 막 대들다가 돈 다툼하고 그러면 상대가 어, 나로 인해서 당할 수 있어요.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 이렇게 되면 어쨌든 편재성이기 때문에 뭐 돈을 주고 하는 마음 있죠. 그 사회의 양지니까 난 느긋하게 해도 난 다 돈 다 벌 수 있어. 어차피 간목들은 힘 못 써 여기서. 나는 얼마든지 그늘 갖고 내가 원하는 돈을 끌어올 수 있어. 이런 자신감도 있겠죠. 이 을미 이 관계를 굉장히 안 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12운성을 충실히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12운성도 뭐 현대적 12운성 그래서 이게 변하는 순서를 엉망진창으로 막 바꿔놓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안 맞는 거예요. 12운성은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 안에 정을기가 있어요. 비견들이 많이 있죠. 이 안에도. 그러니까 나의 경쟁 상황이 역시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과 함께 식신생재. 근데 잘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사업 같은 걸 하는데 나 혼자 하면 버거워. 근데 남들이 내 일을, 만약에 여기 있는 일을 이렇게 내가 이쪽에 넣어주는 구조다. 이런 식이면 내 일 같이 해서 돈을 벌면 또 돈을 내가 끌어오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게 지장간이든 여기 비교급으로 나와 있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우호적인 사람 관계로 맺고 그들의 힘을 내가 빌면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하게 돼. 에이,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할 거야. 이건 아무래도 이 사주에 있는 에너지를 쓰기는 힘들어요. 물론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이제 명리 공부 뭐 등등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공부가 제 삶의 근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공부로 모든 걸 풀어야 되는데 사람 만나기 전에 맨날 술 먹어. 공부 언제 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타고난 에너지가 달라서. 근데 이런 구조라면 이런 사회에 있는 어차피 돈의 세상이고 이 돈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돈을 벌어야 되니 이왕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일을 더 많이 만들고 파이를 키우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성과를 더 낼 수 있겠죠. 신호입니다. 커트로 정관이죠. 태지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일단 회사 들어가야 돼요. 회사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들어가면 근데 을경합으로 딱 합을 해서 회사하고 나하고 궁합은 맞는데 내가 자유롭게 막 이렇게 새처럼 날아다니고 풀처럼 막 여기저기 퍼지고 막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쇠사슬에 딱 묶이면 내가 움쭉달싹 못하는 그런 답답함은 있죠. 그러니까 정관은 또 고지시켜가지고
이 융통성이 별로 없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어, 내가 이 정인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 가지고 스펙 있고 그러면 회사가 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면 돈을 번다. 돈 벌죠. 돈을 추구해야 돼. 회사에서 뭐 가지고 자격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죠. 재생관, 관인 상생, 직장인의 구조. 월지 정관에 태어나서 나 직장 다니기 싫어 때려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이제 을사일주 이럴 경우에 이제 내가 이제 상관경관하면서 사신합평 이렇게 될 때는 직장 생활 하다가 이때쯤 되면 아예 안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상관생제로 갈 거야. 이제 이런 식의 되게 변화무쌍하죠. 사주 8글자가 참으로 재밌습니다. 6월은 이제 절지 평관이에요. 아 힘들다. 내가 태어났더니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야. 음에 지난번에 이 평관의 힘이 많이 그러셨죠? 여기 평관은 재활을 해야 되는데 이 재활 에너지가 글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으면 이미 내가 태어났을 때 어릴 때부터 재화에 일단 다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있으면 내가 이제 나이 들면서 개발해 나가야 돼. 개발 안 하면 폐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평관은 군 검경처럼 굉장히 딱딱하지만 절도 있고 매섭지만 어쨌든 관이죠. 그러니까 군검경이 평관인 이유는 나를 부드럽게 대하거나 합리적으로 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엄격한 룰이 있는 거야, 룰. 그죠? 내가 수행자라면 굉장히 엄격한 룰을 나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러니까. 내가 절에 갔어. 근데 절에 갔는데 뭐 아침 한 10시에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서 밥 좀 주세요 하고 또 막 놀다가 또 저녁 때 연불 조금 하다가 술 좀 먹다가 한 12시에 이런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룰에 딱 맞죠. 대표적인 게 군검. 그런 조직을 경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 그런 조직, 그런 집안의 속성과 만나게 되는 거죠. 수월입니다. 수월. 경제 사회다. 역시 돈을 버는 사회인데 내 속성을 보니까 신정무 평관 조직에서 식신생재해야 되네. 전문성을 발휘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돈을 벌어야 되네. 잘못하면 재생살 된다. 와 힘들다. 평관이 날 막 조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재생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돈 보고 돈에 심취해가지고 빨리 돈 벌어야지 사회 나가서 돈에 미쳐버리고 투자 신생재 이런 거 막 하면 재생살 훅 돈 확 잃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투자나 일찍 사업해서 왜냐면 이게 묘지기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들어간다. 현관에 여기 내 자리인데 훅 들어가서 걔 뭐하고 사냐 요즘에 사업하다 잘 안 됐다며 이제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안에 들어가서 너무 이렇게 반발하지 말고 전문성을 열심히 키우면 어려움을 내가 직접 내 힘으로 식신제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오히려 공을 세우고 능력을 인정받으니 전문성을 키우는 데 주력하라. 일단은 평관 조직에서 내가 전문성 가지고 전문성 발휘하면서 월급 받는 그런 형태로 출발해라. 젊을 때 너무 사업하거나 투자, 막 주식 투자, 뭐 코인 투자 이런 거에서 떼돈 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무릎 꿇을 일 생긴다. 그죠. 생월, 정인, 공부, 정인 열심히 학자의 글자니까 공부해야 되고 사지, 세병사묘 이런 12운성 에너지는 좀 나이든 중년 노인 이런 개념이라서 공부의 에너지가 돼요. 두뇌를 쓴다.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 이런 거. 근데 이 해라고 하는 이제 이 공간에 이른바 이제 조후라고 하죠. 굉장히 나는 봄의 에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서 정인. 어쨌든 공부가 1순위 배워서 써먹어야 돼. 식신이 있으면 이제 교수, 사주, 뭐야, 상관, 강사, 뭐 등등 이런 거죠. 그런 적절한 이제 식상 에너지가 있으면 더더욱 좋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무조건 그게 없다고 나쁘냐? 아니, 운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못 만난다고 나쁘냐?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해묘미의 이제 해월이고 묘가 이제 올라가는 형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조합을 잘 이룰 수 있거든요. 일단 공부한 다음에 공부도 안 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잖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식상 에너지를
이 원국에 없지만 없다. 무식상 사주다. 그러면 아예 내가 못 가르치냐? 아니요. 체온에서라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에너지를 집중해서 크게 쓰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인간이란 그러니까 사주로 함부로 막 건강을 이렇게 판단해서 어디가 안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데 물론 뭐 어디가 안 좋은 날 보이긴 그렇지만 의학이라는 게 있으면 사람은 기가 막히게 적응해요. 기가 막히게 그러면 뭐 뉴스 공장에서 올해 스포츠 아니 올해 이제 벌써 지났으니까 작년에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뭐 이상철 전 감독 2002년 월드컵 멤버 최장암으로 그럼 그 똑같은 사주는 다 최장암을 앓고 있냐 이거죠. 이런 이제 그 간단한 이치를 생각해 보면 단정적으로 얘기 보이긴 보이되 그들은 알게 모르게 나름의 개운법을 쓰거나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한다고 덩치가 좋고 몸이 단단하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에 맞는 운동법 같은 것도 사주 공부를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무조건 많이 하고 단단한 몸을 갖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소룡이 가장 오래 살았어야죠. 그런 거 아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길었는데 공부하라고 하늘이 보내줬어요. 일단 어둠 속에 들어가서 많이 좀 채우고 나와서 뛰어놀아라 이런 거죠. 햇빛 아래에서 많이 가르쳐라. 많이 배워야 쓸모가 있다 이런 거죠. 이 안에 보니까 이제 무가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에너지 해수와 자수는 틀리다 그랬죠. 해수에는 이 토가 들어 있으니까 역시 여기에 누가 있냐? 겁재가 있네. 겁재가 옆에서 돈을 막 극하고 있어. 야, 이것도 피하라겠구만. 실력이 좋아야 되겠어. 실력 많이 쌓아야 되겠다. 내가 많이 배워야 되겠네. 스펙도 쌓고, 아는 공부도 많이 하고, 자격도 많이 따고. 이게 정인이고. 그래서 겁재와 함께 많이 배워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겁재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제극인, 난 정인이 이게 제극인 당하니까 돈이 내 마음을, 내 뇌를 자극하고 그러니까 얘가 돈을 다 뺏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한 욕심, 욕망 이런 것들 생길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쓰면 돈 되는 공부 같은 걸 좀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로 가야겠다. 이런 쪽은 좋다는 거. 두 개 쓰면 이제 정인이 적용 당하면 이런 역시 많아져요. 이제 편인이다. 편인 특수한 분야의 공부고 해자축에서 신자진의 왕지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공부로 내려갈 수 있다. 종교명리 철학성이죠. 다수. 해수는 온갖 것을 공부한다 하지만 얘는 이제 정수, 가장 맑은 것, 가장 깊은 것 이런 것을 뭐할 에너지다. 역시 이제 계절적으로 굉장히 추운 공간이고 그래서 화기를 보면 조우가 돼요. 그 건강 측면에서도 내가 막 얼어붙고 움츠리고 이런 게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해주는 것이 식상 에너지고 역시 배워서 특히 이제 편의는 더더욱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제극인으로 개성으로 그러니까 이 편인이 을목을 자꾸 병들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 적절한 화기로 보호해줍니다. 달리 말하면 너무 이렇게 자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아니 공부해서 내가 활동해야 돼.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 아니면 활동을 못하면 알기는 많이 아는데 깊이 아는데 공자맹자 나 을자야. 그런데 내가 아는 걸 펼 수 있는 무대가 없는 공간이 우울하죠. 우울해요. 생각만 깊어지고 이 안에 이제 인성이 혼잡돼 있으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생각만 어두운 공간에서 커튼 딱 어? 펼쳐놓고 펴놓고 펴놓고 공부만 계속하거나 몽상만 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여튼 동양의 모든 학문은 관계론이에요. 주역도 후별로 관계고 그것도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지금만 보고 있죠. 결국은 그 수많은 관계, 입체적인 관계를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 나가면서 보수가 되어가는 이렇게 끝내려고 하다가 어, 어쨌든 1월 1일이고 그래서 보너스 사주풀이 하나 하겠습니다. 요 시점에 한번 생각하기에 좋은 그런 사주죠. 임자갑진 임자
사주인 남자 사주예요. 성철 사주. 이 사주는 제가 딱 볼 때마다 연애는 있구나. 이걸 일깨워 준. 시뮬레이션 우주에 살고 있는 거 맞네.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주예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진월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진월에 태어난. 편관이. 힘들어. 그죠? 편관은 편인, 이게 재활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식신이 있어. 식신제살 에너지가 있고, 여기 살인 상생 에너지가 있고, 이제 얘가 편관이라는 것만 딱 보는 순간 그런 거죠. 을개무 지장간에 을개무 상관 쓴다. 상관이 근데 보면 이게 식신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계수 여기에도 많네. 그죠? 이 임수 입장에서 자수는 양인이거든요. 양인이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어. 이 편관의 세상에 겁재들 엄청 많아. 양인들 많아. 이런 토 여기에 얘들이 근데 좋은 역할 해주네요. 양인이 흡살 힘든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내가 편관 조직에서 양인들과 함께 상관 써야 돼. 얘는 시킨 수죠. 나 말하는 사람 남다른 능력을 좀 보여야 돼. 이런 거예요. 이 편관 왜 제가 윤회를 딱 보냐면 이 앞에 나하고 똑같은 임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여기 임묘해 버린다고. 임묘해. 그러니까 임자로 얘는 이제 자진합 신자진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임자로 그러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성인 성자에 들어있는 것은 그러니까 성인이 귀자에 입구자에 요 임 딱 있잖아요. 남보다 깊게 듣고 남보다 깊게 말하는 사람 성인. 근데 이게 딱 임자 공자 맹자 아니고 임자야 나. 임자 엄청나게 많이 알고 우주 공간처럼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임묘했네. 없앴어. 죽었어. 과거에 있던 사람이 그리고 나로 다시 부활한 그런 형국이에요. 이 모양이. 과거에 엄청난 지혜로운 사람, 깨달은 사람이 임묘하고 다시 태어난 내가 되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런데 이 진토에서 지장간 사실 왜냐면 지금 초보분들이 그냥 막 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을은 갑으로 나오고 개는 임으로 나왔고 무토는 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의 속성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나는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쓸 수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식신이 딱 나왔네? 그러면 이 옛날에 깨달은 사람이 여기 임묘한 자리에서 그가 한 말, 을목이 간목으로 딱 튀어나온. 이건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훌륭한 스승들이 있어. 현생에 스승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힘든 사회, 이 전쟁터 같은 사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회. 이 속세가 고통스럽잖아요. 고 아닙니까? 그래서 신제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집착을 벗어 던져라. 그죠? 탐진치를 벗어 던져라. 욕망에서 벗어나. 등등등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배워서 이제 그런 말을 한다. 여기에 똑같이 에너지 쓰는 거니까요. 임자가 갑진 쓰고 그걸 배워서 임자가 갑진 쓰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거 비겁의 중간 나와 비겁의 중간에 있는 거 내가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갑진도 이 백호간지기 때문에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이게 말이 굉장히 세다 이런 거예요. 칠사를 딱 제압해 버리니까 아시겠죠? 약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편관사회니까 굉장히 나 스스로를 엄격하게. 관의 통제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마 이런 것도 내 옆으로 이렇게 딱 왔기 때문에 내가 이 7살의 이 평관의 권위, 브랜드, 카리스마, 리더십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책임감, 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쓰냐? 식신제살로 쓸 수도 있고 살인상생으로 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회에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사회 월간에 딱 띄운다는 것은 그 세상 힘든 세상 위에다가 내가 말하는 거예요. 힘든 세상을 내가 경험하면서 깨닫고 깨달으면 신자진 이 편인으로 살인상생 깨닫고 또한 내가 편인으로 어떻게 해요? 진중 을목과 을경합하면서 이게 상관폐인이거든요. 이게 사회에서 내가 살았던 경험들, 성각자들이 혹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 속에서 을목 그것들을 내가 보면서 을경합 생각을 더욱더 키우고 그것들이 왜 저렇게 사는지 그저 심시해서 이런 거죠. 깨달아가는 거죠. 예, 성천 스님이 남기신 이게 이제 삼합인데 삼합을 제가 이게 굳이 이거 빨갛게 안 한 것 같은 게 눈에 훤히 보이시잖아요. 신자진, 그죠? 이 신자진 삼합은 수삼합인데 이게 다 수잖아. 그죠? 합하면. 그럼 얘는 다 수로 해석할 거냐?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얘는 편관이고 얘는 편인이에요. 살인상생하면서 신자진 삼합에 내가 왕진이 수, 이 세상 전체가 수야. 편관도 나중엔 이 편인도 다 모두 하나로 합쳐서 물이 되고 내가 그 정점에 있는 옛날에 전생에 이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깨달은 사람들이 임명한 자리에서 내가 다시 튀어나온 윤회한 옛날에도 나는 깨달은 자였고 공부한 자였고 지금 다시 이 세상에 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수 속에 녹이는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을 내가 다 내 살인상생 내 사유로 내 참선으로 다 풀어서 끌어안고 나의 것으로 승화시키고 그다음에 전부 다 이 사람을 보는 거죠. 이 일간을 보는 거야. 다 근이 되어서 와 옛날에 정말 고승들이 다시 부활하신 것 같아요. 하고서 이렇게 막 전부 근이 되어서 그러니까 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거든. 거기에 나 혼자 올라와 있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 사회의 평반들 다 이렇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다는 거. 이건 이제 자식 글자도 되니까 왜냐면 신중 무토 여기 무토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온 이쪽으로 이제 사회로 온 것도 되고 그럼 신자진이 돼버린 신자진이 된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자식도 그 따님이죠. 네. 스님이잖아요. 비구니 쪽에서 뭐 정확히 단체 이름 그래서 최고 자리에 계시죠. 옛날에 다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성철 스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여기 다 들어있잖아. 그죠? 이 진토 관점에서 보면 이 진토가 무토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 근을 딱 갖고 이 무토가 산이죠, 산. 근데 이게 또 산의 밑바닥, 산의 뿌리, 산이 솟아있는데 그 밑에는 물에 또 탁 잠겨있고 물이 마르면 또 딱 드러나고 물이 또 많아지면 탁 잠기고 그걸 보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건 제가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이거 다들 아시니까. 더 이거 뭔 얘기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안 계실 테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궁금하시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죠. 성철 스님 오도성도 이런 거 찾아보시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주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게 활동하는 에너지기도 하니까 나는 산 위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물 위를 떠다니기도 하고 그런 존재죠. 내가 딱 보니까 살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나는 말하다 이런 거잖아요. 재밌습니다. 예, 물은 물이로다.
임자는 또 이게 양인간지라서 집이 자기만의 신념 같은 나쁘게 쓰면 이제 곤조 막 이런 거. 또 평관이라서 나를 어 통제하고 억제하고 절제하는 인간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이게 또 이제 무제사주잖아. 무제사주. 온통 수로 되어 있는데 그죠? 개성을 내가 거부하겠다. 이런 형국과 현실 세계에서 내가 그런 것들 용납하지 않겠다. 뭐 즐거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편의는 제국인이 돼야 이제 즐겁고 뭐 이런 거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육합으로 사화를 불러들여 사신합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편의는 좀 즐겁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편의에 있어서 잘 알거든요. 분명히 철학하고 그러지만 그것에 대해서 편인의 뭐야 부정성 같은 게 있잖아요. 외롭. 그다음에 뭐 어떤 사물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철학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A라고 했는데 A는 B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A는 C인데 이게 철학적 사유거든. 그죠? 거기에 이제 재성으로 딱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탁월한 거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깊이 내려가니까 생각이 다 물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잖아. 그 거대한 그 바닷속에 내 생각이 잠겨 있는데 그 생각을 남들이 읽어내겠어요? 모르는 거죠. 생각과 나 스스로가 다 동화되어 있는 형태. 바다와 같거든, 생각이. 그 우주에, 내 생각은 또 우주에 뻗어 있고, 우주와 바다까지. 얼마나 깊은 생각이 대단. 근데 이 젊을 때는 여기가 이제 재성이 강하니까, 이때 혼란을 굉장히 입는 거죠. 내가 갖고 태어난 이런 애는 얘들을 추구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하고, 이 이 속세의 에너지, 때를 벗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그래서 이때 이제 무신이 이때 무신이 딱 동하죠. 30대 무신이 딱 동하면서 이때 이제 살인 상생으로 이제 본격적인 깨달음이 아주 깊은 깨달음 들어가. 진짜 그죠? 살인 상생의 에너지가 더블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이제 깊어지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물론 단란이라마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굳이 이제 보너스로 성철스님 사주까지 우리가 한번 보면은 되게 윤회 얘기했지만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진짜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2차원 요 백그라운드만 보세요. 그냥 요 회색 2차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면의 세상이잖아요. 여기에 납작하게 넙치로 완전히 붙어가지고 우리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그 2차원의 세상에는 높이가 없어. 높이. 우리는 이제 3차원의 세계에 사니까 2차원에 사는 애들한테 우리가 야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은 높이가 없으니까 위가 없는 거예요. 이 음성은 도대체 뭐지? 겁날 거 아니에요. 그죠? 천둥 같은 음성이 갑자기 방향을 알 수 없는 어딘가에서 왜냐면 높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위라는 개념이 없어. 그럼 이제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3차원 세계 하나에 딱 살고 있어요. 그죠? 요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검검한 보세요. 그런데 아니 신을 얘기하고 그래. 모든 철학이 옛날 고대부터 절대자 지금도 살아있죠.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니. 예, 그죠? 신에 기이하고 유일신을 믿. 어, 그러면 내가 누군지 보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입니까? 보여요. 우리는 아까 2차원 존재가 우리를 감각하지 못하듯이 우리 3차원적인 존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4차원을 감각할 수 없어요. 4차원 어느 방향에 있는데 그러면? 근데 좀 전에 성철스님 사주에서 우리가 여러분 보셨듯이 우리가 지금 100% 그거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죠. 사주 공부를 하면 명리학 공부를 하면 전생과 후생이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끔은 섞여요. 어떤 사람도 최면 들어가면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또 수련해서 미래를 읽고, 그죠? 세상이 이렇게 될 거고, 타노스님처럼 일본이 잠길 거고, 그죠? 우리가 이 중국 땅을 서해 바다 쪽에 이제 육지로 되면서 우리가 중국으로 진출해서 많은 땅을 갖고 등등등. 이건 이 다음 미래를 이거 말합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매트릭스 4도 막 개봉하고 그랬습니다. 아, 결국 이 성철스님이 그러니까 불교 얘기를 하자면 불교 한 글자로 하면 공이잖아요. 비어 있는 거예요. 다 비우라 하는 거야. 집착을 비우라 등등등. 불교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근데 보통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강사시장 이런 것들 경험해 와서 그런 사람들이 돈벌이 쪽에 이제 밝은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개념 만들, 컨셉 만들. 그래서 그러니까 브라만교에서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것이 이제 참나, 진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를 노와 노아는 뭐 노우 아 나를 알다 아는 한자고 노우는 영어로 나를 아는 프로그램. 근데 그런 걸 보고 이렇게 경험해 보면 유치해서 못 봐주겠거든. 애들 장난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어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그런단 말이야. 돈 받고 상담해주고. 이해가 잘 안 돼. 거기 MBTI 뭐 이런 거 적용. 근데 불교는 진짜 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해 에이 다 그만두고 새해에는 이민년에는 땡 입춘 지나면 산으로 가자. 자연인으로 살자. 완전히 거기서 지금 TV에 나오는 그런 자연인 말고 완전히 속세와 단절되어서 사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혼자 이제 움막 찍고 하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한 10년 했어. 나 자신도 누군지 완전히 해체했어. 나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야. 왜냐면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과거에 내가 전생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후생에 어떤 삶을 살지 압니까? 전혀 다른 그 생도 이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 존재 입장에서는 뭐 연결됐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기억도 없는 상황에서 쭉 끌고 가면 그죠? 얘가 나였어? 얘가 앞으로 나일 거야? 그게 나라고 어떻게 증명하냐고.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 내려놓고 다 비우면 내가 어딨어. 이 세상이 다 코드로 되어 있다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산에 가서 그 모든 것을 참선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다고 쳐요. 아, 이것이 진정한 세상이, 이것이 진정한 세상의 이치요. 이것이 진정한 나구나. 깨닫고 내려와. 그러면 이 혼탁한 사회에서 한 일주일 또 굴러다 보면 정신 못 차릴 것 같거든. 제가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명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성철스님을 어 성철스님 사주 구조를 보죠. 아 이런 게 왜 이런 철학이 나오? 왜 저 부도의 길을 갔을까? 왜 사는 사니와 물은 물로다 저렇게 했을까? 왜 저런 수도를 했을까? 그다음에 왜 그 뭐야 책을 열심히 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참선 수행 자기를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그건 이제 살인상생 구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수로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도노돈수 그죠? 벼락 같은 깨달음 이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사주에 있어요. 이게 그 방향으로 가는 건 타고난 에너지란 말이야. 나는 도노 돈수가 맞다고 보는데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난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사주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숙세와 멀어져서 공부하는 것이 과연 보행하면서 진정한 깨달음이냐? 저는 아니라고. 명리공부가 좋은 건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으며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 너머의 4차원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으며 가끔은 이 3차원의 세계 밖에서 3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관조하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저는 그래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명리를 제가 공부하고 사용하는 공간이 속세죠. 근데 속세에서
오만 사람들 만나고 오만 경우들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구도의 길이에요. 제가 보니까 골 때리는 사람들 만나서 조가도 일 죽어라고 해 줬더니 돈도 안 막 부도 내 별일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도의 길이다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윤석열 같은 애도 보면서 저런 애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지도자 되겠다고 나서는 게 구도의 길이에요. 사방팔방의 모든 것에서 멀어져서 혼자 아주 텅 빈 공간에서 혼자 참선하고 이 세상에 깨달음을 구하고자 나를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구도의 길은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경험, 그들로 인한 배신 뭐 등등등 탈제 이런 것들 경험해 보고 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도 허허 막 윤석열 뽑아야 된다고 막 개거품을 물고 그러는 사람 허허 이런 정도가 되면 내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점 도에 가까워지는. 근데 이 명리를 모르고서는 그건 이제 정말 성격 좋은 이런 사람들이 돼가는 거에 불과하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나서 그죠? 그런 다양한 경험들까지 완전히 녹여버리고 영향을 받지 않는 정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릇이 되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정말 진정한 구도의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든 기독교든 뭐 이슬람교든 그런 경전이 등을 다 교양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공부해서 내 것으로 끌어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풍성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더더욱 원활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효대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산에 머물지 않고 대중 속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저는 이런 것과 같다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과정 자체가 구도의 길이고 그게 보시의 길이고 제가 보기엔 혼자 고고하게 산에서 때묻지 않게 계곡 물소리 들어가면서 깨닫는 것과 여기에 온갖 진흙탕에 시궁창에 굴러다니면서 깨닫는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진흙탕이잖아요. 진흙탕에서 우리가 연꽃이 되는 것과 아, 끝한 계곡에서 한 송이 정말 난처럼 다르다. 불교의 최고의 꽃은 저는 연이라고 하잖아요. 연. 우리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해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고,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고,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막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 사람 어떻게 겉으로 봅니까? 그런 사람들 책에서 얘기하는 거 진짜 안심해요, 솔직히 말. 왜냐면 명리를 보고 그럴 때 정말 깊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MBTI, 노안이, 진안이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들, 학생들 진로 교육하고 상담하고 너무 삶이 힘들어요. 공감, 대화법 이런 걸로 해서 아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동시에 이 진흙탕에서 연꽃으로 피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그릇이 커져요. 저도 얼마나 한심한 대목이 많았겠습니까? 인생의 구비구비. 아, 그렇게 보면 참 한심했다. 그런데 일부러 때로는 그런 적도 있어요. 사람을 보내기. 그런데 그런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그는 뭐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도 가능하다는 상대가 몰라줘도 나는 상대를 위해서 할 수 있어. 그릇이 자꾸 커진다. 농담이 아니야. 아,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벽도부터 이상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4차원을 감지하는 네오 같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모피어스에 만족. 정말이에요. 항상 강조하죠. 네오를 만
한 명의 네오.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슈퍼게임에도 누구도 만들고 할 거예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키워줘야죠. 되고도 남습니다. 자, 36화 그럼 마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